너 같은 꼼마가 이 금고를 열 수가 있다고? 열어봐라 열리나. 사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들으신 후 감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기계는 마음이 급하면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고치는데? 기다려줘야 들리거든요. 기계의 목소리가 낙원상가 뒷골목, 낡은 철문 사이로 희미한 전구 불빛이 새어나왔다. 간판도 없는 좁은 수리점 안에서 진우는 확대경을 눈에 댄 채 톱니바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톱만 한 부품이었지만 그의 손끝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다뤄지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분해된 회중시계의 부품들이 정교하게 펼쳐져 있었다. 태엽, 이스케이프먼트, 밸런스 휠,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골동품이었다. 주인이 고칠 수 없다며 버린 시계였다. 하지만 진우의 귀에는 들렸다. 이 시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진우는 핀셋으로 미세한 톱니바퀴를 집어 올렸다. 그리고 귀에 가까이 가져갔다. 일반인이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달랐다. 금속의 미세한 진동, 표면의 흠집이 만드는 불규칙한 떨림, 심지어 공기와 마찰하며 생기는 초음파까지. 여기가 문제구나. 진우는 작은 줄로 톱니의 한쪽 면을 조심스럽게 갈아냈다. 1mm의 1000분의 1 단위로 조정하는 작업이었다. 손이 조금만 떨려도 부품은 망가질 것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기계가 그에게 여기를 만져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정확히 문제점을 찾아냈다. 30분이 지났다. 진우는 모든 부품을 제자리에 조립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았다. 찰칵. 미세한 소리와 함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째깍, 째깍, 째깍. 100년 만에 다시 살아난 시계의 심장 소리였다. 됐다. 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은 어려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노련한 장인 같았다. 선천적으로 소리에 예민했던 진우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의 소리를 듣는 재능이 있었다. 고장난 시계든 망가진 악기든 심지어 삐걱거리는 문짝이든 그의 귀는 문제를 찾아냈고 그의 손은 그것을 고쳤다. 이 작은 수리점은 진우의 아버지 만식이 몇 년 전에 마련해준 공간이었다. 아들아, 내 재능을 숨기지 마. 여기서 마음껏 해봐. 아버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이 좁은 공간을 월세로 얻어줬다. 그리고 진우는 이곳에서 버려진 것들을 살려냈다. 작업대 옆에는 고쳐진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괴종시계, 뮤직박스. 모두 주인이 포기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손을 거치면 다시 소리를 냈다. 아름다운 소리를. 진우야, 거기 있니? 문이 열리며 아버지 만식이 들어왔다. 보안 요원 유니폼을 입은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아들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빠 봐. 이 시계 고쳤어. 진우가 자랑스럽게 회중시계를 보여줬다. 만식은 시계를 받아들고 귀에 가져다 댔다. 규칙적인 째깍 소리가 들렸다. 대단하구나. 이 시계 골동품상 아저씨가 포기했다던데. 기계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줘야 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만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특별했다. 학교 성적은 평범했지만
기계와 소리에 관해서는 천재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재능을 알아봐 주지 않았다. 기계 고치는 게 뭐가 대수냐. 요즘 시대에 그런 건 돈이 안 된다는 말들 뿐이었다. 하지만 만식은 아들을 믿었다. 언젠가 이 재능이 빛을 발할 거라고. 세상이 진우를 필요로 할 순간이 올 거라고. 아빠, 오늘 일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그냥 평소처럼. 만식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사실 오늘 재단에서 큰일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내일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나가서 국밥 먹자. 아빠가 살게. 좋아요. 진우는 작업대를 정리하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수리점 불을 끄자 골목은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고쳐진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두 부자는 나란히 걸으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만식은 문득 생각했다. 내일 재단에서 금고를 못 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조 회장님은 어떻게 되실까? 그리고 자신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들과의 시간이 중요했다. 세상의 걱정은 내일 하면 되었다. 진우는 아버지 옆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심의 밤하늘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의 귀에는 들렸다. 이 도시의 모든 소리가 자동차 엔진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지하철이 지나가는 진동,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그 중에서도 진우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였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되었다.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것. 하지만 진우는 아직 몰랐다. 내일 자신의 재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의 운명이 한 번의 선택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국밥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앞에 두고 앉았다. 만식은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아들을 바라봤다. 진우는 맛있게 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만식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아빠, 응? 언젠가 아빠가 일하는 재단 가봐도 돼요? 거기 옛날 물건들 많다며? 만식은 잠시 멈칫했다. 재단. 그곳에는 정말 귀한 문화재들이 많았다. 진우가 보면 좋아할 것들이었다. 그래, 기회되면 데려가 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만식은 미소 지으며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약속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가람 문화재단은 술렁이고 있었다. 지하 보관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금고가 있었다. 해태문이라 불리는 이 금고는 재단의 상징이었다. 높이 2m, 폭 1.5m, 검은 철제에 황금빛 해태 문양이 새겨진 이 금고는 60년 전 전설적인 금고 장인 박기준 선생이 만든 작품이었다. 기계식 다이얼 잠금 장치로 전자 장비 없이 순수하게 기계공학으로만 작동하는 예술품이었다. 도대체 왜 안 열리는 겁니까? 조 회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회장님, 다이얼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금고 관리 책임자가 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그는 30년 넘게 이 금고를 관리해온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전문가를 불렀습니까? 네, 서울에서 가장 실력 있다는 금고 기술자 3명을 불렀습니다. 지금 오는 중입니다. 조 회장은 금고 앞에 서서 손으로 차가운 철제 표면을 만졌다. 이 안에는 재단의 운명이 걸린 자료가 들어 있었다. 국보급 문화재 복원 도면과 연구 자료, 내일 있을 국가지정 복원사업 발표회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들이었다. 만약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재단은 사업권을 잃게 된다. 그리고 재단이 사업권을 잃으면 파산은 시간 문제였다.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옆에서 강 본부장이 위로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강 본부장은 재단의 실세였다.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사진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컸다. 하지만 조 회장과는 경영 방침을 두고 자주 충돌했다. 조 회장은 문화재 보존을 최우선으로 여긴 반면 강 본부장은 수익성을 강조했다. 강 본부장, 혹시 금고에 무슨 조작을 한 건 아니겠지요? 조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 본부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조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1시간 후 금고 전문가 3명이 도착했다. 그들은 각종 장비를 들고 금고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청진기를 대고 내시경 카메라를 틈새에 넣고 진동 센서로 내부를 분석했다. 이상합니다. 첫 번째 전문가가 말했다. 다이얼 회전은 되는데 내부 기어가 전혀 맞물리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부 구조를 고의로 어긋나게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금고는 외부에서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관리 책임자가 반박했다. 그럼 내부에서 조작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금고 안에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회장님, 최악의 경우 금고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절단? 그럼 내부 문서는요? 조심스럽게 하면 문서는 보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틀 정도. 이틀? 내일이 발표회인데 이틀이라니. 조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석자들이 술렁였다. 강 본부장이 나섰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발표회를 연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기?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연기합니까? 그럼 우리 재단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 본부장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듯한. 조 회장은 그것을 느꼈다. 이 사람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일단 계속 시도해 봅시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전문가가 다시 금고에 청진기를 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지쳐 보였다. 몇 시간째 금고와 씨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금고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조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평생 지켜온 재단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였다. 바로 그때 보안실에서 만식이 나타났다. 그는 조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회장님, 제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제 아들입니다. 진우라고 하는데 기계 소리를 듣는 재능이 있습니다. 만식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아들 자랑하시는 겁니까? 강 본부장이 비아냥거렸다. 아닙니다. 진우는 정말 특별합니다. 고장난 기계를 소리만 듣고 고칩니다. 혹시 이 금고도 서요원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못 여는 금고를 고등학생이 연다고요? 하지만 조 회장은 만식을 막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서요원, 아들분을 데려와 보십시오. 해볼 만큼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만식은 고개를 숙이고 전화기를 꺼냈다. 그리고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아빠야. 지금 재단으로 올 수 있니? 내 도움이 필요해. 전화 너머로 진우의 대답이 들렸다. 만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30분 후 진우가 재단에 도착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금고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곧 한 소년이 그 문 앞에 설 것이었다. 기계의 목소리를 듣는 소년이. 진우는 지하철을 타고 재단으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청진기가 들어 있었다. 의료용이 아니라 옛날 의용 소방대에서 쓰던 구식 청진기였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쓰던 물건이었다. 기계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진우는 중얼거리며 생각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동시에 믿음이 담겨 있었다. 진우,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말이 진우의 가슴에 무겁게 남아 있었다. 재단 건물은 생각보다 컸다. 1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가람문화재단이라는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다. 진우 맞니? 로비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일단 따라와. 가면서 설명해 줄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만식은 상황을 설명했다. 금고가 잠겼다는 것, 전문가들도 못 열었다는 것, 내일까지 열지 못하면 재단이 위험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열어야 한다고요? 응.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빠, 저는 금고는 처음인데.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아빠가 믿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하 보관실이 나타났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거대한 금고가 서 있었다. 진우는 금고를 보자마자 압도되었다. 크기도 크기였지만 그 존재감이 달랐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다. 검은 철제 표면에 새겨진 해태 문양은 날카로운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저 아이가 뭘 한다는 겁니까? 강 본부장이 비웃으며 물었다. 주변 사람들도 의아한 표정이었다. 회장님,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차라리 금고를 절단하는 게. 강 본부장, 잠시만 기다려 봅시다. 조 회장이 만식과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자네가 서 요원의 아들인가? 네,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금고를 열 수 있겠나? 진우는 금고를 바라봤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시계나 악기는 고쳐봤지만 이런 거대한 금고는 처음이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거절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좋아. 시도해보게. 조 회장이 길을 열어줬다. 진우는 금고 앞으로 걸어갔다. 전문가들이 비켜섰다. 그들의 표정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진우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냈다. 낡고 오래된 청진기였지만 진우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도구였다. 저 낡은 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누군가 수군거렸다. 하지만 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청진기를 금고 표면에 댔다. 순간 진우의 세계가 바뀌었다. 금고 내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있는 소리, 스프링이 팽팽하게 당겨진 소리, 핀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는 소리. 들려. 진우는 눈을 감았다. 소리에 집중했다. 금고는 고장 난 게 아니었다. 누군가 내부 구조를 교묘하게 어긋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망가뜨린 건 아니었다. 적절한 순서로 다이얼을 돌리면 다시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른쪽으로 3바퀴. 진우는 다이얼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청진기로 내부 소리를 들으며 정확한 지점을 찾았다. 거기서 멈춰. 첫 번째 핀이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미세한 찰칵 소리였지만 진우의 귀는 놓치지 않았다. 이제 왼쪽으로.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진우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금고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대단한데. 전문가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진우는 자신들이 몇 시간 동안 찾지 못한 핀의 위치를 단 몇 분 만에 찾아내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핀이 차례로 제자리를 찾았다. 금고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내부 기어들이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의 다 됐어요. 진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집중력이 극도로 필요한 작업이었다. 조금만 실수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 그만하세요. 강 본부장이 갑자기 소리쳤다. 진우는 놀라 손을 멈췄다. 왜 그러십니까? 조 회장이 물었다. 저 아이가 뭘 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칫 금고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혹시 더 꼬이게 만드는 건 아닌지. 강 본부장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동요했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아버지를 바라봤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지했다. 조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결정을 내렸다. 계속하게. 회장님, 강 본부장이 항의했지만 조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강 본부장, 지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전문가들도 포기했는데. 강 본부장은 입을 다물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진우는 다시 청진기를 금고에 댔다. 하지만 아까와 달리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다. 사람들의 속삭임, 에어컨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들. 집중해야 하는데. 진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소음들이 계속 방해했다. 금고의 목소리가 잡음 속에 묻혀버렸다. 진우야, 괜찮니?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계음들은 멈출 수 없었다. 진우는 청진기를 더 세게 금고에 눌렀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네 번째 핀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잡히지 않았다.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진우는 혼란스러워졌다. 소리가 겹쳐서 들렸다. 진짜 금고의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안 되겠어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맞죠?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강 본부장이 비꼬듯 말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요원, 보안실에 연락해서 2층 전체의 에어컨과 조명을 최소화하게. 소음을 줄여야 해. 알겠습니다. 만식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다. 잠시 후 천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에어컨이 멈췄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이제 해볼 수 있겠니? 네, 해보겠습니다. 진우는 다시 집중했다. 이번에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금고 내부의 기어들이 움직이는 소리, 핀들이 제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소리. 여기다. 진우는 다이얼을 정확한 지점에 맞췄다. 네 번째 핀이 찰칵하고 제자리를 찾았다. 됐어요. 4개 맞췄어요.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5번째, 마지막 핀이 남아 있었다. 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마지막 핀은 다른 것들보다 더 복잡한 위치에 있었다. 3번 회전시켜야 제자리를 찾는 구조였다. 천천히, 금고가 말해주는 대로. 진우는 청진기로 소리를 들으며 다이얼을 돌렸다. 오른쪽으로 한 바퀴, 왼쪽으로 반 바퀴,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 바퀴. 내부에서 복잡한 소리가 들렸다. 여러 개의 기어가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 스프링이 팽팽해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찰칵. 5번째 핀이 제자리를 찾았다. 열렸어요. 진우가 외쳤다. 손잡이를 돌리자 무거운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육중한 쇠붙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금고 내부가 드러났다.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보건도면, 연구자료, 모든 것이 온전했다. 해냈구나. 조 회장이 감격해하며 진우의 어깨를 감쌌다.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전문가들은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한 전문가가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못한 걸 20분 만에. 만식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 하지만 한 사람만은 표정이 굳어 있었다. 강 본부장이었다. 그는 금고가 열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니, 열리면 안 됐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이제 발표회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강 본부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조 회장은 서류들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 다행이야. 진우군 덕분에 재단을 구했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니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조 회장은 진우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만식에게도. 서요원, 좋은 아들 두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분위기가 밝아졌다. 위기가 해소된 것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 금고 고장 난 게 아니에요. 응? 누군가 일부러 내부 핀들을 어긋나게 만든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진우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조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일부러? 그게 무슨 뜻인가? 핀들이 정확히 반 칸씩 어긋나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말도 안 돼요. 강 본부장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이 금고는 외부에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내부 구조를 건드리려면 금고를 열어야 하는데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회장님 뿐이잖아요. 강 본부장의 말이 맞았다. 이론적으로는 외부 조작이 불가능했다. 그럼 어떻게? 조 회장이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발표의 준비가 급했다.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조사하기로 하지. 지금은 자료 정리가 우선이야.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진우와 만식도 자리를 뜨려는데 강 본부장이 다가왔다. 진우군, 정말 대단하더군.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말은 칭찬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진우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진우와 만식은 재단을 나섰다. 조 회장은 거액의 사례금을 주려 했지만 만식은 정중히 거절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도움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식의 고집에 조 회장은 물러섰다. 대신 진우에게 재단의 명예 고문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게. 자네는 이제 우리 재단의 은인이야. 감사합니다. 두 부자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진우는 여전히 금고 일이 마음에 걸렸다. 아빠, 정말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걸까요? 글쎄. 하지만 내가 느낀 게 맞을 거야. 넌 기계에 대해서는 틀린 적이 없잖아.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만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재단 내부에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다. 일단 집에 가자. 오늘 피곤했을 텐데. 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순간에도 재단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재단 지하, 중앙 제어실. 강 본부장이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금고 관리 시스템이 떠 있었다. 젊은 놈이 쓸데없이 눈치가 빠르군. 강 본부장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이틀 전 금고의 전자 제어 시스템에 몰래 바이러스를 심어 내부 핀들을 어긋나게 만들었다. 외부에서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금고를 열지 못하게 만들어 발표회를 무산시키고 조 회장의 책임을 물어 이사회에서 해임시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회장이 되는 것. 하지만 그 어린 소년이 금고를 열어버렸다. 그것도 기계적으로.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 본부장은 다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금고의 비상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었다. 해태문 금고에는 특수한 보안 장치가 있었다. 무단으로 금고를 여는 시도가 감지되면 내부의 보존 가스가 살포되는 시스템이었다. 종이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가스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문서를 손상시킬 수도 있었다. 내일 발표회 직전에 작동시키면 강 본부장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타이머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업로드했다. 내일 아침 9시, 발표회 1시간 전, 금고가 다시 잠기고 비상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린 소년도 어쩔 수 없을 것이었다. 조 회장, 이번에는 끝이야. 강 본부장은 컴퓨터를 끄고 제어실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다. 완벽한 범행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CCTV가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록이 곧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재단은 발표회 준비로 분주했다. 오전 10시에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언론이 도착할 예정이었다. 조 회장은 보건 도면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응, 덕분에 완벽하게 준비됐네. 조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어제의 위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전 9시 정각. 회장님, 큰일입니다. 관리 책임자가 황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 금고가 다시 잠겼습니다. 뭐? 조 회장이 지하로 급히 내려갔다. 해태문 금고는 다시 굳게 닫혀 있었다. 어제 열었던 것이 무색하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 어제 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확인하려고 왔는데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조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발표회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서유원, 다시 진우 군을 불러주게. 알겠습니다. 만식이 급히 전화를 걸었다. 진우는 학교에 가는 중이었다. 진우야, 미안한데 다시 와줄 수 있니? 금고가 또. 알았어요, 아빠. 지금 갈게요. 진우는 지하철을 타고 재단으로 향했다. 뭔가 이상했다. 어제 완벽하게 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잠기다니. 20분 후 진우가 도착했다. 금고 앞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전문가들도 다시 불려왔다. 진우 군, 미안하네. 다시 부탁할 수밖에 없어서.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진우는 청진기를 금고에 댔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제와 소리가 달랐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규칙했다. 이상해요. 뭐가? 어제와 구조가 달라진 것 같아요. 핀들이 완전히 다른 위치로 이동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조 회장이 물었다. 누군가 또 조작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어제보다 더 복잡하게. 진우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다. 조 회장은 강 본부장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강 본부장, 이것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저요? 전혀 모릅니다. 이건 분명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강 본부장은 태연하게 부인했다. 바로 그때 금고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B-, B-, B-. 이게 무슨 소리죠? 비상 시스템입니다. 관리 책임자가 당황하며 외쳤다. 금고 내부 보안 시스템이 작동됐습니다. 30분 후면 보존가스가 살포됩니다. 보존가스? 네, 원래는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조 회장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30분 안에 못 열면 복원 도면이 망가진다는 말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조 회장이 소리쳤다. 그 복원 도면은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물이었다. 국보급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한 유일한 자료였다. 진우군 할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진우는 다시 집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30분. 어제는 20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구조가 더 복잡했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청진기로 소리를 들으며 다이얼을 돌렸다. 하지만 핀들이 어제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다. 일단 첫 번째 핀을 찾아야 해. 진우는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다. 하지만 너무 느렸다. 이 속도로는 30분 안에 불가능했다. 더 빨리 해야 하는데 조급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조급하면 실수한다. 기계는 마음이 급하면 말을 하지 않는다. 진우야, 천천히 해. 넌 할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집중했다. 10분이 지났다. 첫 번째 핀을 찾았다. 하나 맞췄어요. 잘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4개가 남았다. 그리고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진우는 속도를 높였다. 청진기로 소리를 들으며 빠르게 다이얼을 조작했다. 두 번째 핀, 세 번째 핀을 연달아 찾았다. 잘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응원했다. 하지만 강 본부장만은 초조한 표정이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금고를 절단하는 게. 닥쳐요. 조 회장이 처음으로 화를 냈다. 지금 방해하지 마시오. 강 본부장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진우는 4번째 핀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소리가 이상했다. 여러 개의 소리가 겹쳐 들렸다. 뭐지? 이건 금고 내부에서 기계음이 아닌 다른 소리가 들렸다. 전자음, 디지털 신호음. 이건 기계식 금고인데 왜 전자음이? 진우는 당황했다. 이건 순수 기계식 구조여야 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전자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전자장치를 설치한 건가? 진우의 말에 조 회장이 반응했다. 전자장치? 이 금고는 순수 기계식인데. 아닙니다. 뭔가 추가로 설치된 게 있어요. 그게 핀들을 조작하고 있어요. 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 본부장이 끼어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금고는 6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전자장치가 있을 리 없어요. 하지만 진우는 확신했다. 자신의 귀를 믿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계획적인 방해 공작이라는 것을.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금고를 열지 못하게. 조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강 본부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강 본부장. 네, 회장님? 당신이었군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 본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조 회장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 그 중에서 당신이 가장 의심스럽소. 내가 물러나면 당신이 다음 회장이 될 테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증거는 찾으면 돼요. 조 회장이 보안팀에게 지시했다. 중앙 제어실 CCTV를 확인하시오. 어제 밤과 오늘 새벽 기록을. 보안 요원들이 움직였다. 강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님,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그럼 떳떳하게 증명하시오.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금고였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진우군, 계속할 수 있겠나? 네, 하지만 전자장치 때문에 소리가 계속 방해받아요. 진우는 집중하려 했지만 어려웠다. 전자음이 금고의 기계음을 덮어버렸다. 바로 그때 강 본부장이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찾으시는 게 이겁니까? 그가 버튼을 눌렀다. 웅마이너스 웅마이너스 웅마이너스. 갑자기 금고에서 강력한 진동이 발생했다. 진동 발생 장치였다. 강 본부장이 미리 금고 내부에 설치해 둔 것이었다. 뭐 하는 짓이오? 조 회장이 소리쳤다. 보안 요원들이 강 본부장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리모컨을 꽉 쥐고 버튼을 계속 눌렀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금고를 열 수 없어요. 진동 소음이 지하실을 가득 채웠다. 진우는 귀를 막았다. 너무 시끄러웠다. 금고의 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렸다.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진우는 청진기를 금고에 대봤지만 소용없었다. 진동 소음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진우야. 만식이 아들에게 달려갔다.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다. 귀를 막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기계가 화를 내고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으로 기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절망감이 밀려왔다.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다. 조 회장은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끝났군. 모든 게 끝났어.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만식이 강 본부장에게 달려들어 리모컨을 빼앗으려 했다.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나요. 당신이 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자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귀를 찔렀다. 사람들의 고함, 진동 소리, 경고음. 진우야. 만식이 아들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진우의 귀를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진우야, 세상 소리 말고 내 마음속 소리를 들어봐. 만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지? 기계는 기술이 아니라 온기로 여는 거라고. 진우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주변 소음들이 조금씩 멀어져 갔다. 기계를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 기계와 대화해. 기계의 마음을 느껴봐.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청진기를 내려놓았다. 청진기 없이? 응. 내 손으로 느껴봐. 진우는 맨손을 금고에 갖다 댔다.
차가운 철제 표면.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느껴졌다. 떨림. 금고가 떨리고 있었다. 느껴져요. 진우는 눈을 감았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그것은 기계의 심장 박동 같았다. 금고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진우는 다이얼에 손을 올렸다. 이번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손으로 느꼈다.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전해지는 진동의 변화. 여기에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강 본부장조차 말을 잃었다. 진우는 눈을 감은 채 다이얼을 돌렸다. 청진기 없이 오직 촉각만으로 네 번째 핀이 제자리를 찾았다. 하나 더. 마지막 핀이었다. 시간은 2분밖에 남지 않았다. 경고음이 더 빨라졌다. B-, B-, B-. 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금고에게 말을 걸었다. 마음속으로 제발 열려줘.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 찰칵. 마지막 핀이 제자리를 찾았다. 열렸어요. 진우가 손잡이를 돌렸다. 육중한 금고 문이 다시 열렸다. 내부에서 희미한 가스 분사 소리가 들렸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살포되기 전이었다. 서류들은 무사했다. 해냈다. 해냈어. 조 회장이 감격해서 외쳤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다. 만식은 아들을 꽉 껴안았다. 잘했다, 아들. 진우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다. 강 본부장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실패했다. 강 본부장, 이제 설명을 들어야겠소. 조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보안 요원들이 강 본부장을 에워쌌다. 저는 강 본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CCTV, 리모컨,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 경찰을 부르시오. 조 회장의 명령에 보안팀이 움직였다. 강 본부장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제3막 다시 흐르는 시간.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 강 본부장을 연행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조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회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만식이 위로했다. 고맙네, 서요원. 그리고 진우 군도. 조 회장은 진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재단도, 문화재 복원 사업도 모두 물거품이 될 뻔했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자네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기계와 대화할 수 있는 재능. 조 회장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나? 네. 박기준 선생님. 이 금고를 만드신 분이 바로 자네 할아버지시네. 진우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 저희 할아버지가? 서만식 씨 아버님이 박기준 선생님 맞지 않나?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금고 장인이신 줄 몰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냥 시계 수리점을 하셨거든요. 그래, 박 선생님은 말년에 시계 수리로 여생을 보내셨지.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이 나라 최고의 금고 장인이셨네.
조 회장은 금고를 쓰다듬으며 회상했다. 60년 전 박 선생님이 이 금고를 만들 때 말씀하셨지. 기계는 기술이 아니라 온기로 여는 것이다라고. 그 말의 의미를 오늘에야 알았네. 진우는 금고를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만든 작품, 그리고 자신이 연문. 할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럴 거야. 피는 못 속이는 법이지. 조 회장은 미소 지었다. 진우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저는 할아버지처럼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버려진 것들을 다시 살리는 사람. 좋은 꿈이네. 내가 도와주겠네. 감사합니다. 발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문화재청은 가람재단의 국보복원 사업을 정식으로 위탁했다. 조 회장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서요원, 진우군. 이 모든 게 자네들 덕분이네.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진심일세. 조 회장은 진우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건 사례금이네. 꼭 받아주게.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제가 한 일은 돈으로 받을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작품을 지킨 거니까요. 진우의 말에 조 회장은 감동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있다니. 그럼 다른 걸 부탁해도 되겠나? 네. 이 재단의 전통 수리 학교를 만들고 싶네. 버려진 문화재나 악기, 시계 같은 것들을 고치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 말이네. 진우군이 첫 번째 학생이 되어주면 좋겠네. 진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래. 그리고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도 무료로 가르칠 거네. 진우군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 정말 가도 돼요? 물론이지. 자네는 이미 우리 재단의 은인이야. 진우는 기쁨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만식도 뿌듯한 표정이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네. 내가 더 고맙네. 그날 오후 진우와 만식은 재단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사로웠다. 진우야, 뿌듯하니? 네, 아빠.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아버지, 제가 뵙고 싶었는데. 진우는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억했다. 항상 작은 수리점에서 시계를 고치시던 분. 손주에게 기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분.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 기계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네, 기억해요. 오늘 그 말의 의미를 진짜로 깨달은 것 같구나. 만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진우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시장 골목을 지나 한강변으로 향했다. 일주일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 본부장은 경쟁문화재단과 결탁해 가람재단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고 시스템 해킹, 진동장치 설치,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업무방해죄, 재물손괴 미수죄로 기소됩니다. 경찰의 발표에 언론이 들끓었다. 문화재단 내부의 배신과 음모, 그리고 그것을 막아낸 고등학생 소년의 이야기. 기계와 대화하는 소년, 국보위기에서 재단 구해. 17세 천재 소년, 60년 된 금고의 비밀 풀어. 신문과 방송이 진우의 이야기를 다뤘다. 하지만 진우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대신 조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일은 우리 재단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과 재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 회장은 전통수리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 문화재 보존뿐만 아니라 전통기술 전수에도 힘쓰겠습니다. 버려진 것들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다. 서진우 학생이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우 군은 이미 우리 재단의 명예 고문이기도 합니다. 금고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해태문 금고는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다만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전자장치는 모두 제거할 것입니다. 박기준 선생님이 만드신 원래의 순수 기계식 구조로 돌아갈 겁니다. 강 본부장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십니까? 당분간 제가 직접 운영을 총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후임자를 선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조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상처는 남았다.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 그것은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였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다. 진우 같은 젊은이들, 순수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미래를 이어갈 것이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다. 이건 뭔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강 본부장이 금고 시스템을 조작한 모든 로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조 회장은 서류를 넘겨보았다. 상세한 해킹 기록, 바이러스 코드, 진동 장치 설치 일시.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이 자료는 법원에 제출하게. 알겠습니다. 조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진우는 다시 수리점에서 기계를 고치고 있을 것이었다. 고맙네, 진우군. 조 회장은 중얼거렸다. 한편 낙원상가 수리점에서 진우는 평소처럼 시계를 고치고 있었다. 언론의 주목이 부담스러워 한동안 학교도 쉬고 수리점에만 있었다. 진우야, 손님 오셨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조 회장이었다. 회장님? 방해했나? 아니요, 들어오세요. 조 회장은 작은 수리점을 둘러봤다. 좁고 낡았지만 정갈했다. 고쳐진 시계와 악기들이 선반에 놓여 있었다. 여기가 자네 작업실인가? 네, 아빠가 마련해 주신 곳이에요. 좋은 아버지를 두었구나. 조 회장은 작업대에 놓인 회중시계를 집어들었다. 이것도 자네가 고친 건가? 네, 100년 된 시계예요. 주인이 버린 걸 제가 주어서. 대단하구나. 이런 골동품을 고칠 수 있다니. 조 회장은 시계를 귀에 대고 들었다. 규칙적인 째깍 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네. 네, 다시 살아났어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진우군, 학교 개교는 다음 달이네. 준비되었나? 네, 기대돼요. 좋아. 그럼 그때 보세. 조 회장은 수리점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 소년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살려낼까? 얼마나 많은 버려진 것들에게 다시 생명을 줄까? 기대되는구나. 조 회장은 미소 지으며 차에 올라탔다. 한 달 후 전통수리학교가 문을 열었다. 가람 재단 별관에 마련된 작업실에는 각종 공구와 부품들이 가득했다.
시계, 악기, 가구, 도자기. 모든 종류의 전통 물품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조 회장이 학생들 앞에 섰다. 첫 기수는 10명. 진우를 포함해 모두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이었다. 이곳은 버려진 것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첫 번째 수업은 서진우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왔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시계 수리의 기초를 가르쳐 드릴게요. 진우는 작업대에 시계 부품들을 펼쳤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계는 마음이 급하면 말을 하지 않아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했다. 진우는 자신감이 생겼다.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다. 수업이 끝나고 조 회장이 다가왔다. 잘했네, 진우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탁하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우와 만식은 한강변으로 갔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국밥집이었다. 소박하지만 맛있는 곳. 아들, 수고했어. 아빠도요.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진우야, 행복하니?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만식은 소주 한 잔을 마셨다. 진우는 국밥을 맛있게 먹었다. 아빠, 할아버지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할아버지? 무슨 이야기? 할아버지가 금고를 만들 때 어떠셨는지. 만식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기계만 만지신 분이었어. 젊었을 때는 금고 장인으로 유명하셨지. 하지만 나이 드시고는 시계 수리로 여생을 보내셨어. 왜 금고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이 금고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물건이라고 하셨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드는 거니까. 하지만 시계는 달라.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시계 수리를 하신 거구나. 그래.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시계를 고치셨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진우는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삶. 금고에서 시계로. 의심에서 신뢰로. 그것이 할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국밥을 다 먹고 숭늉을 마셨다. 따뜻한 숭늉이 몸을 덮였다. 아빠, 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울게요. 그래, 내 꿈을 이뤄라. 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예쁘다. 그러게.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웃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진우야. 응? 오늘 정말 고마웠어. 뭐가요? 내가 내 아들이어서. 만식의 말에 진우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저도 아빠 아들이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두 사람. 세상은 계속 변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사람들은 바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는 기쁨, 버려진 것에게 새 생명을 주는 보람, 그리고 가족의 사랑. 진우는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청진기를 꺼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쓸 수 있는 청진기.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뒤를 잇겠습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청진기를 가슴에 품었다. 한강 위로 해가 완전히 졌다. 밤이 왔지만 두렵지 않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려졌다. 진우는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기계와 닮았다고. 고장 나도 고치면 된다고. 멈춰도 다시 돌릴 수 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아빠, 배고파요. 떡볶이 먹고 갈까요? 그래, 먹고 가자. 두 사람은 웃으며 포장마차로 향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지켜보는 것처럼.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대답처럼.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걸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시계의 초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1년 후 전통수리학교는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육기관이 되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원했고 진우는 최연소 강사가 되었다. 가람재단은 국보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해태문 금고는 여전히 재단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다만 이제는 비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존하는 용도로 쓰였다. 진우가 고친 시계와 악기들은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버려진 것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탄했다. 기계에도 영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한 관람객이 말했다. 진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영혼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이 기계들은 자기를 만든 사람의 손길을 기억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진우는 수리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남긴 설계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금고를 만들 거예요. 진우는 다짐했다. 사람을 믿는 금고. 그것이 진우의 꿈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작업대 위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갔다.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진우의 꿈도 멈추지 않았다. 천상의 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기계의 목소리, 시간의 노래, 그리고 인생의 다이얼. 마지막 다이얼은 아직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돌아갈 것이었다.